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9개월 전 임성근 부장판사와의 면담에서 했던 말로 국회가 탄핵을 추진하고 있어서 사표를 받아줄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탄핵 때문에 사표를 반려한 게 아니라던 김 대법원장의 설명이 하루 만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오효정 기자입니다.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녹취는 약 1분 30초 분량입니다. 이 녹취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탄핵이란 용어를 꺼냅니다. 탄핵 이야기 꺼내지 못하게 그냥 왜냐면 수립은 탄핵 이야기 못하잖아요. 사표를 수리하면 자신이 국회에서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말도 합니다. 탄핵하자고 저래 나고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 말이야. 이 음성은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녹음했습니다. 당시 임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고 건강 문제를 이유로 사표를 낸 상태였습니다. 어제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는 건강 상태를 지켜본 후 생각해보자고 한 것이었고 탄핵 사유를 근거로 사표를 반려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 탄핵 추진을 이유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내놓은 답입니다. 하지만 단 하루 만에 이 설명을 뒤집는 녹취가 나왔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이번 녹취 파일을 공개하면서 다른 법관들은 임기 만료 전에 사직 처리가 된 반면 자신은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게 김 대법원장의 뜻이란 연락을 받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지나치게 정치권을 의식하는 듯한 말도 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김 대법원장이 이 말을 한 건 지난해 5월로 총선에서 크게 이긴 여당에서 법관들에 대한 탄핵 목소리가 나오던 때입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정치적 상황을 힘주어 말합니다. 법률적인 그런 것을 자체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그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정치적인 상황, 다시 말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움직임이 일었던 법관 탄핵을 의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대법원장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발언은 이어집니다. 일단 사표를 내는 건 맞죠. 그런데 내가 그에 관해서는 많이 이제 고민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그래도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또 다른 문제니까. 당시 임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사건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세월호 관련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시효가 지나 법원이 징계도 내릴 수도 없었습니다. 김 대법원장의 이 발언은 처벌과 징계를 피한 임 부장판사에 대해 국회가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존중하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판사의 사표 수리는 대법원장의 고유한 권한이고 정치권의 움직임에서 독립해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 내부에선 사법부의 수장으로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발언이라는 견해와 국회와 헌재의 권한을 존중하자는 취지라는 의견이 부딪힙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곧바로 사과했습니다. 기억이 흐려서 다르게 답변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장의 거짓말에 법원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녹취 공개의 파장이 커진 뒤 김명수 대법원장은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탄핵 관련 언급을 한 적이 없다는 어제 입장이 잘못됐다고 인정했습니다. 사실 만난 지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좀 희미하였고 또 두 사람 사이에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사과도 했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임성근 부장판사님과 그리고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거짓말에 대해 사과했을 뿐 정치 중립성 논란에 대해선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상권 분리에 친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권 눈치를 봤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으로 법원은 술렁입니다. 법관들은 실망감과 참담함을 표했습니다. 한 판사는 그동안 사법부의 여러 이슈에 나서지 않던 분이었다며 대법원장의 생각을 실제 목소리로 확인하게 된 것에 충격이 크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판사도 하루 만에 탄로날 거짓 해명을 대법원장이 할 수 있냐며
3,000명 판사들은 이제 누굴 본받으며 살아야 하냐고 말했습니다. 허위 해명이 문제라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다만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의 본질적인 문제가 이 논란으로 흐려지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어떻게 이런 녹취 파일이 존재할 수가 있는지 또 공개까지 된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하면서 몰래 녹음을 했고 국회에 탄핵안 처리가 있는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신뢰가 생명인 판사가 같은 판사, 더욱이 대법원장과의 말까지 녹음을 했던 겁니다. 지금 사법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정치권에서 법관 탄핵 이야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한 건 지난해 1월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이탄희, 이수진 전 판사를 영입하던 때였습니다. 이들은 선거 기간 중 한 목소리를 내며 1호 공약으로 법관 탄핵을 내세웠습니다.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자 사법농단 판사들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이후 한 달쯤 뒤인 지난해 5월 22일 임성근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내기 위해서였는데 당시 대법원은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임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실에서 김 대법원장을 독대했고 면담 상황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했습니다. 여당에서 법관 탄핵 논의가 불붙기 시작하던 때여서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작심하고 녹음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9개월 정도 지난 오늘 부장판사가 대법원장과 면담한 녹취를 언론에 공개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의 대화 일부가 음성 그대로 알려진 뒤 법조계에선 참담하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녹취의 내용을 떠나 현직 판사가 상대방의 동의도 없이 녹음하고 공개한 것 자체가 결국 사법부의 위상 추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사법부의 미래든 공익적인 목적으로 녹취를 공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네, 법조팀장이자 이슈체커인 오대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을 놓고 정치적 중립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거짓말보다 이게 더 큰 문제라고 보입니다. 예. 대법원에 딱 들어서면 정의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쏠리지 않은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 어떤 것에도 중립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물론 뒷자리에서지만 예.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논란을 일으킨 것만으로도 비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정치라고는 하지만 사실 여당의 움직임을 의식했던 건 아닙니까? 야당에선 탄핵의 티읕자도 나오지 않았던 때입니다. 예. 사법부가 정치를 살피면 결국 판단의 저울은 기울게 됩니다. 정치는 상황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시민들의 믿음입니다. 하지만 오늘 벌어진 일은 그런 믿음에 큰 상처를 줬습니다. 예. 당시 상황도 좀 보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표가 수리되면 그대로 아무 일 없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고심도 깊었을 겁니다. 만약에 사표를 받아줬다면 제 식구를 감쌌다는 비판을 받았을 게 뻔합니다. 예. 임 부장판사는 사표 내고 나가면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상태였고요.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많이 하고 따갑게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사법부의 수장이기 때문입니다. 그 수장이 비공식적인 자리인지 혹은 면담 자리에서 정치적인 고려를 한다라는 게 결국은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도 겉과 다르게 속에서는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국민이 알게 된 겁니다. 예. 지금 뭐 녹음을 하고 또 녹음 파일이 공개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법원 안팎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나아가서 지금 사법부의 민낯이 드러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 벌어진 일 보면 우리의 상상을 능가합니다. 현직 판사가 대법원장을 면담하러 가서 어떻게 녹음기 버튼을 누를 수 있을까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걸 또 타이밍을 맞춘 것처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놀라운 내용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오늘뿐만 아니라 그동안 계속해서 상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지만 사상 초유의 일들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판을 받고 있죠. 네. 사실 사법농단 사건 때문이었는데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정말 없는지 그 말이 떠오릅니다. 알겠습니다. 오대영 기자였습니다.